이번엔 파트 3 양도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양도세는 작년 연도 중에 많은 대부분의 이제 핵심된 내용들이 개정돼 가지고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뭐 큰 내용은 없는데 그래도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굉장히 복잡하죠. 왜? 단기 양도일 때 세율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2년 이상의 주택이나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기본 세율이 또 따로 규정되어 있고 또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가 팔 때 중과 세율이 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보통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했었을 때 기본 세율이 적용됐는데 이 기본 세율이 8단계 누진세율인데 이 누진세율 체계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까지는 1200만원까지가 6%고 4600만원까지가 15%였는데 이 구간을 조금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1400만원까지가 6%, 그 다음에 5000만원까지가 15%로 조금 과세표준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났다. 밑에 구간만 이렇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누진 공제액도 이렇게 달라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과세표준 세율 구간이 조금 더 늘어남, 연장됨으로,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양도세 부담이 다소 그렇게 큰 변화는 없고요, 약간 줄어들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이번에 개정된 것 중에서 이슈가 되는 거는 취득가액 이율과세 적용 기간이 연장됐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증여를 많이 이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연장됐는지 한번 볼게요. 취득가액 이율과세 적용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취득가액 이율과세가 뭐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럼 양도소득세 내야겠네요.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시점의 취득가액, 즉 증여재산 평가 금액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증여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불리하겠죠. 내가 증여받을 시점에 가액을 적용해야 양도차익이 줄어드는데, 증여자, 옛날에 산 금액을 취득가액을 적용한다고 하면 양도차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취득가액 이율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려면은 2022년도 이전에 증여받은 분은 증여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2023년 이후에 증여받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고 양도해야 이 취득가액 이율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할 수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은 취득가액 이율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번 이것도 사례를 갖고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2010년도에 남편이 2억 주고 산 부동산을 배우자한테 2023년도 4월 달에 6억 원에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세 있어요, 없어요? 이때 부인이 내야 되는 세금이 어떤 것들이 있죠? 첫 번째, 증여세. 근데 다행히 배우자 간에는 배우자 증여 공제가 얼마가 적용되죠? 6억 원. 그러니까 6억 원에 받고 6억 원 공제되니까 증여세는 없습니다. 근데 증여세는 없는데 어떤 세금이 있죠? 취득세. 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2023년도부터는 주택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갖고 판정하기 때문에 이 6억 원에 대한 몇 프로가 적용되죠? 기본세율 적용 대상자는 3.5%,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는 12%가 적용됩니다. 근데 취득세를 일단 배제를 하고 이제 취득가액 이율과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게요. 이렇게 6억 원의 증여를 받고 10년 전후로 해서 이 부동산을 팝니다. 8억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취득가액 이율과세가 적용된다. 즉 증여받고 나서 10년 안에 양도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양도가액은 8억 원이고 이때 취득가액은 부인 입장에서
증여받은 6억 원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누구 거?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 2억 원을 적용한대요. 그럼 양도차익이 6억 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부인이 증여받았을 때 증여 재산금액 6억 원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월과세를 적용 안 받으면 되겠네요. 2월과세를 적용 안 받으려면 증여일로부터 몇 년? 10년 후에 양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5년 넘으면은 양도해도 취득가액 2월과세를 적용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10년은 버텨야 취득가액 2월과세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또 바뀐 건 뭐냐면 이번에 임대주택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즉 50% 또는 70% 적용하는 이 적용기한이 연장됐습니다. 볼게요. 건설임대주택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매입임대주택, 즉 내가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다, 상속이나 증여받아서 취득했다, 그거를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이 매입임대주택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을 지금은 못 받죠. 왜 그러냐면 2020년 12월 30일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해서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건설임대주택은 주택 건설 경기 활성화 및 임대주택 그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세제택의 방음막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건설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 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70%의 장특공제를 아직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이 원래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대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요거를 2년간 연장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건설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는 이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를 적용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10년 후에 양도차익이 한 10억 원이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10억 원 중에서 70%를 빼주겠대요. 그러면은 3억 원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이다. 근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은 건설 임대주택여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 유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입 임대주택하고 건설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건설 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건설, 즉 신축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신축한 주택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다 건설 임대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는 건 아니고 반드시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만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이후에 등록하면은 내가 신축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설 임대주택이 아닌 매입 임대주택이 되기 때문에 이 점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설 임대주택 굉장히 유용하죠. 아직까지 혜택 받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절세의 히든 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건설 임대주택이 왜 유용하냐? 건설 임대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 신축했다 할지라도, 즉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했다 할지라도 매입 임대주택은 적용받을 수 없는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아직도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적용도 아직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신축해서 10년 이상 임대할 생각이라 하면은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임대하는 게 훨씬 세부담 측면에선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